사천해전은 이수인 장군 기록에 보면은 산이 쭉 뻗어 있더라. 이게 이제 최악의 지형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수인 장군이 이런 지형을 만나. 조선 함대가 들어가면 십자포화에 노출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여기서 전술적 대응이 필요한 겁니다. 사천해전은 사천포에서 정박 중인 배 12척을 발견합니다. 근데 이게 정확히 12척인지, 왜냐면 작은 배들은 안 치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큰 배 12척인지는 모르겠는데 비교적 큰 배 12척인 것 같아요. 그래서 12척이니까 작아 보이지만 그래도 큰 배도 있고 중급 함대 정도는 되는 함대를 발견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옥포해전과 달리 사천은 굉장히 공격하기에 불리한 지형이에요. 자, 이제부터 전술적 대응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수인 장군 기록에 보면은 산이 쭉 뻗어 있더라. 이런 거를 좀 이렇게 세밀하게 설명해 주면 좋은데, 산이 쭉 뻗어 있다는 게 뭐냐면 포구가 이게 또 좁아요. 이제 옥포하고 달라서 좁은 해안인데 들어가야 되는데 산이 쭉 있으니까 산에서 사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육지에서 우리나라 왜 산 있고 가운데로 지나가면 양쪽에 총알 쏟아지잖아요. 이런 지형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바다도 이런 데가 많아요. 이 포구를 봐도 이 포구 주변이 평지고 저 안쪽 뒤쪽에 산이 있으면 내가 앞에서 오는 총알만 받으면서 공격하면 되는데, 만약에 이쪽에 산이 있으면 그러니까 담장 밑으로 들어가서 성벽 밑에서 공격하는 결과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최악의 지형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수인 장군이 이런 지형을 만납니다. 아, 이게 골치 아프지. 사천은 기록으로 추정하면 양쪽에 성벽처럼 산이 있어서 조선 함대가 들어가면 십자포화에 노출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게다가 입구가 좁아서 옥포처럼 쫙 벌려서 들어가지 못하고 거의 특히 큰 판옥선이 들어가기가 힘든, 육지로 말하면 협곡을 통과해야 되는 상황에 부딪히게 됩니다. 여기서 전술적 대응이 필요한 거죠. 패드를 정박시켜야지. 지금부터 찍어도 돼요. 이거 가끔 넣어주는 게 좋더라고. 입구가 좁고 양쪽으로 산이 돌출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군이 여기서 포진을 하기를 산에 이렇게 있는 거죠. 이런 상태가 되니까 조선군의 작전이 난감해집니다. 제가 이거 좀 그리기 쉽게 하느라고 좀 넓게 그렸는데, 조선 판옥선은 폭이 넓어서 이게 바짝 붙어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러니 좁으니까 좁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때가 썰물이어서 들어가기도 힘들 뿐더러 이렇게 들어가면 양쪽에서 십자포로 쏴야 되니까, 그리고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포로 3면의 공격을 당하니까 굉장히 큰 희생을 치르게 되죠. 뭐 여기까지 접근하면은 이건 뭐 거의 3면이 아니라 사방에서 막는 거래요. 그래서 뭐 어떻게 이럴 때 좋아하는 게 나와라 붙자. 뭐라 그래, 안 나오지. 우린 여기 있을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전쟁인데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이럴 때 장군들은 두 가지 스타일이 있어요. 첫 번째가 지적인 형이죠. 지략형. 이거 들어가봤자 우리가 너무 불리하고 희생이 크다. 그럼 어떻게 해? 얘들도 언제까지 여기 있을 거냐고. 전쟁은 항상 유리한 데서 공격하는 것이다. 물러서서 유리한 데서 기다리다가 잡자. 틀린 말은 절대 아니에요. 두 번째는 맹장형이죠. 늘 쓰는 말 있잖아. 적을 두고 보고서 뭐 물러나는 건 군인의 도리가 아니다. 참, 이 말에 여러 사람 돌아가셨는데 하여간 뭐 때로는 뭐 쓸만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군인이 적을 두고 어떻게 그냥 가냐. 돌격해서 잡자.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길 수는 있어요. 희생이 크겠죠. 자, 이게 두 가지 스타일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어디가 옳으냐. 누가 옳았을까. 여기서 잠깐 얘기를 바꾸면 이 논쟁의 승자는 기록하는 사람입니다. 기록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긴 쪽에다 또는 졌으면 반대 이론에다가 표를 던져요. 그래서 졌으면 누구 말을 들었어야지. 이겼으면 그때 그놈 말 안 듣길 잘했지. 이래서 펜이 칼보다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이순신 장군의 선택은 뭐냐? 어떻게 보면 합리적으로 보면은 물러나서 기다리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이순신 장군이 남다른 게 뭡니까? 지금 얘들이 새로운 전술을 생각했어요. 뭐 생각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만약 여기서 조선군이 공격하지 않고 물러서면 우리나라 이런 포구는 널렸어요. 앞으로 조선군을 만나면 절대로 바다로 나오지 말고 들어가자. 이런 지형을 찾아서 양쪽에다 놓고 쏘면 쟤들은 계속 박살난다. 얘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확신을 가지게 되면 전선을 어떻게 배치하는 거라든가 무기를 싣는 것도 이런 위주로 더 많이 하겠죠. 그리고 계속 이런 식으로 포인트를 잡아서 전진할 겁니다. 이러면 조선수군은 훨씬 더 고전하게 되고 더 많은 희생을 치르게 돼요. 지금 양쪽 다 처음 싸우는 상황이라고요. 이순신 장군은 이걸 알았던 것 같아. 이게 쟤들한테 꽤 유리한 포진이다. 그러면 여기에 확신을 주면 안 된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우세한 위치로 갈 것이냐, 적을 방치할 수 없다 논리가 아니라 전체 전쟁에서 봤을 때 여기서 물러서면 쟤들한테 자신감과 방법을 알려주게 돼서 앞으로 더 괴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끝내야 된다. 플랜 A로도 안 되고 B로도 안 된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공격을 결심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공격할 것이냐. 여기서부터 정말 가만히 보면 정말 뛰어나요. 해야 되는데 다들 배는 버리고, 이게 함대가 오니까 배는 버리고 산에 올라가 있었어요. 여기서 집중포화를 날릴 거란 말이죠. 첫 번째 문제, 적의 십자포화가 너무 강력한 겁니다. 분산시켜야죠. 어떻게 할까? 배가 살짝 들어가는 척 하다가 물러납니다. 멀리도 안 가고 한 300-400m 물러났어요. 이렇게 물러나게 되니까 군인이란 또 그래요. 적이 꽁무니를 빼는 것 같으면 뭔가 또 가만히 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군도 똑같아가지고 병력들이 내려와서 배로 들어오게 되죠. 원래 배라는 자체가 하나의 요새니까 초록색이 좀 부족한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들어와서 조선군을 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병력을 분산시켜요. 나중에 또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건 좀 이따가. 그리고 바람이 기다렸더니 바람의 방향이 바뀌고 이제 밀물이 시작됩니다. 자, 이제 진입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결정적인 무기가 등장합니다. 이런 게 처음 등장했을 때 공포감이란 정말 크거든요. 사천해전이 유명한 것은 거북선이 참전한 최초의 전투라는 겁니다. 일단 제압을 하면서 태우는 겁니다. 이순신 장군도 어깨에 머리 맞습니다. 쟤들이 우리의 이 전술을 파괴할 또 특수 함정이 있다라는 거.